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네,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언론 혹은 저널리즘이라고 우리들이 자주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이게 고민입니다. 저널리즘이란 말은 원래 매일매일 기록한다라는 라틴어 지우르나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박성수 씨의 웹블로그에서 제가 인용을 한 글입니다. 여러분은 독자나 참여자 스스로가 직접 만드는 언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직접 기사도 쓰고 인터넷에 언론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곽수종의 뉴스 FM 94.5에 참여하시라는 부탁도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의견이나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늘 저희 방송 이용하시면 됩니다. YTN 방송은 참 작고 아담한 방송입니다. 아침을 들으나 저녁을 들으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방송 매체입니다. 방송도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면서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처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 FM 94.5를 드나들면서 여론을 만들어갈 때 진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YTN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탄핵을 통해서 검증도 되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교해질수록 언론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론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방.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늘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는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박 오늘도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배재대 정현정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그렇죠.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벌써.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왜냐하면 조금 넘었어요. 지난 선거 때 휴일이었으니까 예. 방송이 없었죠. 벌써 한 1년 지났다는 느낌이 든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 평가를 두 분 교수님들과 해볼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을 맞이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문재인 정부에게 말한다 또는 이야기한다 내용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로 본인 주시면 방송에서 제가 틈틈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서 어떻게 노동일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주일 지났습니다. 다른 분들이 워낙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저도 그런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고, 물론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오늘 나온 뉴스에서 특히 또 조금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누구를 기용하느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를 안 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뒷얘기 회자되던 사람 중에 네. 오늘도 얘기 나왔습니다. 삼철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양정철 전 비서관. 예. 또 이미 멀리 떠나겠다 한 이호철 연수석도 예. 있었고요.
뭐 최재성 전 의원도 있었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데서 그래서 뭐 그러면 또 뭐 혹시라도 뭐 실세가 되어가지고 네. 뭐 비선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런 거 솔직히 우려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미 이호철 전 수석은 어디로 떠났다는 것이고요. 네. 어디 유럽으로 떠났다는 것이고 양정철 위원 배관도 오늘 떠나면서 예. 뭐 정권 교체로 꿈을 이뤘다 이런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최재성 전 의원도 더 이상 어떤 역할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고요. 참 그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한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떠나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이 만약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네. 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음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예. 자꾸 그런 얘기가 회자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선 때로는 진실보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흔쾌히 그 대통령 만든 것으로 됐다. 이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뭐 누구를 쓰고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기용했다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참 신선한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그 황후하고 유방하고 한나라를 놓고 다투다가 한신하고 장자방이라고 하는 네, 두 장군 중에서 장자방은 유방의 무서움을 알고 야 이제 한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떠나자. 네. 그래서 이제 떠났는데 한신은 안 떠나고 계속 한나라 안에서 뭐 한번 해보려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교훈이 있네요. 우리 배현정 교수님. 전현정입니다. 전현정 교수님. 제가 손 바꾸지 마십시오. 누구죠? 저희 아버님이 경로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배현정 개그우먼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뭐 그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저는 굳이 뭐 그 비선 실세 문재인 네. 대통령의 과거 비선 실세로 일컬어졌던 그 삼철들이 네. 떠나는 이 네. 모습. 근데 원래 비선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철 이분들은 한 번도 자리에 등용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참여정부 때 이제 그랬죠. 했던 것이고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대표를 하건 예. 뭘 하건 실제로 뭐 공식적인 자리를 맡은 적은 없다 그래서 네. 그 떠난 것이 어떤 의미일까? 뭐 비선은 언제든지 뭐 접촉할 수 있는 그룹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실제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 뭐 온전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뭐 예.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적 평가가 워낙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죠. 특히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근원적인 실망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180도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소통 행보 또 걸어서 출퇴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인수위가 없잖아요. 네네. 이 정부는 이제 보궐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총리 후보자만 지명돼 있고 네. 원래 인수위가 있으면은 총리 후보자 지명된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서 내각을 그렇죠.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 제청을 받아서. 예.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총리 후보자만 있어서 장관 그 후보자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내각 중심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네. 청와대 중심으로 갈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10분 그런 그 환경을 네.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시지 중심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네. 메시지 정치를 중심으로 가고 있고 네. 뭐 이 메시지가 국민들한테는 뭐 지금 막 결혼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선으로 또 바람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출마할 때 사실은 초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적폐청산 그렇죠. 그리고 국가기구의 대개혁, 네. 대조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대통령이 무엇을 할까?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진 것을 초점을 맞춘다면 예. 어떻게 권력기구를 개편하고 개혁할 거냐. 예. 이른바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 거냐. 예. 뭐 이런 것들 권력 개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될 텐데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국정의 운영 방향 같은 것들이 아주 충분히 이제 그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공약은 있었으니
있습니다만 원하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져가겠다 5년 동안. 물론 네.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만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시선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요.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국정수행 전망은 잘할 것 74.8%고요. 매우 잘할 것이 41.6%, 대체로 잘할 것 33.2%가 합쳐져서 74.8%였습니다. 잘 못할 것 16.0%인데요. 매우 잘 못할 것이 6.3%, 별로 잘 못할 것 같다가 9.7%였습니다. CBS 라디오 의뢰로 5월 10일에서 12일 사이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과 무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는데요. 응답률은 7.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워낙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못한 게 충격적이고 많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C 정도만 해도 나중에 한 A 정도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또박또박 출근만 잘해도 충분히 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시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 섭섭하시겠어요. 열심히 잘해보시려고 지금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단독 플레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처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얘기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인수위 없이 출발한 게 오히려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글쎄요. 아니, 새 대통령, 그러니까 새 대통령은 보통 당선되면 지금 아까 읽으신 뭐 여론조사 소개하신 그런 정도의 기대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대통령 뭔가 좀 새롭게 해줄 것으로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인수위 기간을 거치면서 그거 다 까먹게 됩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동안 그 인수위 하면서 뭐 총리 후보자 낙마 있죠. 뭐 또 뭐 장관 후보자 낙마 있죠. 뭐 이런저런 사람 무슨 뭐 누구 인맥으로 되었느니 뭐 무슨 표절이 나왔느니 하면서 다 그러고서 빗바랜 채로 지금 그 새 대통령은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2월 달에 12월 달 당선되고 나서 2월 달 때까지 그런 기대를 다 까먹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아주 그 사람들의 기대가 아주 왕성할 때고 참 관심이 쏠릴 때고 과거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직전 정부가 워낙 뭐 불통, 권위주의, 엄숙주의 이런 거였으니까 그것과 반대로만 해도 그냥 보통 상식적인 것만을 해도 뭐 소통하고 뭐 탈권위주의에 뭐 소박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뭐 전체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가 대개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제조 산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큰 야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시되 5년 임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짧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걸 다 국가를 다 바꿔놓겠다. 이런 야심찬 생각보다는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그것이 어떤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 정부 성공한다면 그래서 비슷한 성향의 정부가 또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릴레이식으로 바톤을 닫혀준다. 이런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민정수석이 이렇게 정말 특이한 사람이 임명됐고 과거와 달리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 검찰개혁을 기대한다 얘기하지만요. 그런 검찰개혁의 기대 또 시도 또 굉장히 컸던 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 검찰개혁 자문위원회라는 걸 했고요. 그러셨군요. 조국 수석도 그때 같은 그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돌이켜 보면 그때 뭔가 굉장히 많은 안을 내놓고 뭔가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개혁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똑같은 검찰의 그런 권위주의 시절 이런 그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저는 참여정부가 지금 돌아오는 걸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참여정부의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는 대부분 그 뭐 여러 가지 청와대 수석들이나 이런 그 임명된 사람들 알고 보면 음모량으로 다 그 참여정부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비서실에서 뭐 이제 조금 직급이 낮긴 하지만 근무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비서실장이었고 그렇죠. 민정수석이었고 예. 그러면 저는 참여정부에서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를 좀 복귀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복귀해서 네. 참여정부에서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너무 많았는데 아까 네. 딱 예를 든 검찰개혁처럼 예. 완성을 못했거든요. 예. 그럼 왜 못했는가 예. 하는 걸 좀 복귀해서 네. 그 못한 점 예. 그걸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야 뭔가 의미 있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낼 것이고 그러는 것이 전 좋지 뭐 모든 사회 다방면에 전선을 펼쳐놓고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충분히 정혜진 얘기를 교수님. 할까요? 예. 사실은 질문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이제 보통 수준의 좀 예. 안정적인 그런 국정 운영으로 예.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4대 개혁 법안을 집권 초반기부터 세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네. 소위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몰리게 됐죠.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제 기득권 구조를 건드리는 그런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시사하고 집권 초반기부터 밀어붙이면서 네. 실제로 그 상당한 어떤 저항과 갈등들이 존재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 드라이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정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대통령이 이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 개혁 부분을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생겨요? 저는 박근혜 정권이 도래했다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쌓여서 나온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권별로 최소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현직 대통령이 사실은 하나라도 그 정치적인 어떤 위험성 때문에 하나라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네.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른 정권의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뭐 모든 나라를 쑥대밭으로 개혁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개혁의 문제, 뭐 개헌 과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표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네.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는 보통 수준보다는 좀 더 그 사회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어떤 나름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설득의 어떤 능력과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통합적 개혁의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의 브랜드가 생기고 다음 정권에 사실은 부담이 되지 않고 국민들은 단순히 정권 교체에 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정권 교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 전망성과 또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시선이 냉정해요. 네. 어떤 순간에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이 계속 도래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 갖고 있습니다.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정영준 교수님,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